안녕하세요. 부서부동산 스타드입니다. 12월 15일자 브리핑은 12월 16일 오전에 보내드리고요. 12월 16일 브리핑은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대구 부산서 비명소리 1억 싸게 내놔도 안 사. 이게 얼마짜리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. 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한 8억대에 분양한 곳이 있어요. 마피 1.5억이에요. 마피 1.5억. 그래도 이거 내놓은 지 한참 지났거든요.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. 그럼 이 가격이 8억이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 그거 아니더라. 이거 한창 분양 붐일 때 저질러 놨던 그 가격일 뿐이지 주변 아파트 가격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너무 비싸더라. 싼 게 아니더라. 싼 게 빚이 떡이 아니고 싼 게 아니더라. 금리 내린다는 뉴스. 네. 미국발 뉴스에 의해서 뭐 금리가 당장이라도 내릴 것처럼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데요. 당장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은 코픽스 금리가 1년 만에 4%대 돌파. 요 금리표는 제가 내일 다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말인즉슨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 다음 달 되면 금리가 또 오른다.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른다. 네, 그 말입니다. 자, 요 뉴스 제목을 따서 오늘 1일 브리핑 제목을 붙여봤고요. 공인중개사가 휑하답니다. 1억 싸게 내놔도 오고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한 명 올까 말까 한 정도. 네,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. 뭐 반등을 했니 뭐니 해도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요 정도. 네,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뭐 빠져 있어요. 근데 절대 고가격 최고점 대비로는 부산보다는 대구가 더 많이 빠진 느낌이 납니다. 이 하락률 숫자 다 믿을 건 못 되더라. 근데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다.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. 문의조차 없다.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요. 부산 진구의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나왔던데요. 새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구축과 기존 아파트는 손님이 더 없다고 보면 된다. 요게 사실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. 네, 매매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 뭐 신축이나 뭐 준신축이나 그 위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아니면 가격이 낮은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푹 주저앉아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가 다 높아져 있어요. 자, 주간실 거래지수 어제도 안내해 드렸던 내용. 서울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. 영남지방은 제대로 된 반등조차 아니요. 그래도 대구는 반등 맛을 살짝 봤어요. 네. 여기 빨간 맛 빨간 맛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살짝 플러스를 맛을 보긴 했었는데 부산은 그마저도 없었더라. 자, 하반기 특례가 소진되고 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. 상승 효과가 반감하면서 맥시멈 2000, 미니멈 1600. 맥시멈 2000은 제가 좀 너무 많이 앞서갔던 것 같고요. 정말 12월 달 1600이라는 숫자 보고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어요. 와, 그럼 이건 정말 미친 예측입니다. 이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미친 예측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매일같이 지켜보니까 요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. 52,000건대에 머무르고 있고요. 뉴스에서 소개하기로는 연초 39,000건 대비 뭐 22% 정도 매물이 늘어났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요. 매물은 정체되어 있어요. 51,000건대, 52,000건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. 근데 거래가 한 달에 2,400건 거래되는 것이 갑자기 1,600건이 거래된다.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매물이 안 늘어나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분위기는 급격히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.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세 물량 증가세는 주춤. 그 가운데 전세 물량 내놓으니까 안 나가죠. 그러면 다급하게 월세도 내놓거든요. 그러면 월세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세 물량은 주춤하지만 월세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분명하고요. 둘 다 내놔도 안 되죠. 아마 이렇게 지금 막 복합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은 매매도 내놔보고 전세도 내놔보고 월세도 내놔보고 이렇게 해서 안 팔리면 그 다음 수순은 뭔가요? 그 다음 수순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고 나발이고 일단 하나 쳐고 나려고 하다 보면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간다. 뭐 2020년, 23년 아파트, 기존 아파트 있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있어도 뭐든지 먼저 팔리면 털고 나가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. 거래량 60건. 자, 거래량 1900건대까지 갈까요? 요 남은 날짜하고 얼추 비슷하게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면은 이제 한 100건 정도 거래량 더 추가되면 마무리가 되려나요? 1800건대 거래는 될 수 있고요. 지금 주간 기준으로 440건. 이번 주 한 410건대로 만약 주저앉는다면
주저앉는다면 뭐 420건 정도, 430건, 네, 이번 달 430건 곱하기 4를 하면 1600, 120, 그 1700건들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, 아까 이 미친 예측, 하반기에 특례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이 상태로 간다. 근데 내년 1월 말이 되면 뭐가 있나요? 특례 우대형마저도 사라집니다.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. 괜찮아, 신생아 특례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신생아 특례 받아서 그거 다 저지르는 거 아니거든요. 기존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놨던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서 얘는 그 중도금 상한 그 수수료가 없어요. 특례는. 그럼 얘 처분하고 다시 신생아 특례로 갈아탄다든지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기다리는 형국. 근데 문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죠. 갈아타기용 혜택을 주는 거 아니죠. 신규로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 구체적인 안은 다 나오진 않았죠. 31억, 아니 모르겠다. 대단해요. 더샵 센터파크 1차 23%. 요거 싼 아파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좀 많이 올랐는 거 좀 많이 떨어지지.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서민들 집값 아파트 가격 싼 것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더라. 더 많이는 아니에요. 하락률로 봤을 때는 더 많이로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많이 빠지는 건 얘 우습게 보이죠. 3억 뭐 1억 4천 고점 대비 2억 요건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요. 쌍용도 플래티넘 9억 천, 네, 9억 6천, 고층. 이런 아파트가 이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. LG 메트로시티 30%, 23%, 22%. 하락률은 작아 보이지만 얘들 6억 이상 아파트들 힘 못 쓰는 모습 보이는데요. 11월 달 거래는 그나마 여기 차트상에서 보면 끝이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요. 12월 한 2주차 지나고 나서 12월 11일, 12월 14일 요때 돼서 지금은 살짝 끝부 올라가는 거 보이죠. 대구에서는 12월 10일 그 이후로는 이 차트에서 보면 끝자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유독 더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. 세종시 오늘 아파트 가격 한 50% 가까이 폭락한 거 있어요. 그거 싸구려 아파트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가격대가 거의 한 6억 2천, 6억대까지 갔던 것이 갑자기 3억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충격적인 매매 가격이 있었거든요. 세종시가 뭐다? 대구에 혹은 부산의 바로미터. 부산은 좋겠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왜 부산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? 부동산 흐르는 방향이 대구만 보면 되니까 부산은 너무 편하죠. 대구 그 뒤를 그대로 쫄쫄쫄 따라갔었습니다. 대구는 또 너무 편해요. 세종시가 먼저 길을 개척하고 가고 있어요. 그 뒤를 굴비 엮듯이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산 분들은 대구 시장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세종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좋겠다. 근데 세종시가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또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? 네, 수도권이 기침하면 세종시는 독감에 걸리는 형국. 네. 나머지는 줄줄이 깨어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의 분위기라든지 세종시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신다면은 이렇게 하락률 적어 보이는 것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지금 현실을 알고 있더라. 네. 1억씩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 하는 아파트들은 요 가격대 낮은 아파트들은 아니고요. 좀 비싼 아파트, 막 7억, 8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, 네, 고점 대비 가격으로, 네,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요렇게 등장하고 있죠. 네, 뭐 저층 기준으로 고점 대비 56.5%, 뭐 43% 정도 빠졌다. 이거 직거래도 아니더라. 저층이더라. 그래서 저층 분위기가 한창 좋다가 반등하던 무렵에도 부산에는 1층, 2층, 3층은 같이 저층으로 묶여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% 거래가 띄엄띄엄 보이기도 했었죠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었어요. 마이너스 40이라는 숫자는 지켜줬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숫자 지켜주는 기준선이 사라졌습니다. 43%, 뭐 45%, 심지어는 50몇 %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11월 거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거든요. 이 건당 거래 대금이 확 주저앉았어요. 10월 달은 그냥 그러려니 이건 LH가 한 150여 건이나 개입을 한 바람에 뭐 한 1억 5천짜리 한 150개 사주는 바람에 건당 거래 대금이 떨어졌었거니 하겠지만 아니죠. 11월 달은 지금 찐이거든요. 특례 사라진 이후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.
부산 부동산 시장 훅 가네 라고 제목을 붙였던 그 내용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. 싼 아파트는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요소. 요 그렇습니다. 요래요. 비싼 아파트 요래요. 분위기가. 비싼 아파트는 요렇고 싼 아파트는 더 많이 거래되고 이 꿀렁꿀렁 일렁이는 이 모습 속에서 비싼 아파트들 네. 회책선부터 보면 비싼 아파트 거래는 줄어든다. 요것도 해석하고 계시죠? 필요하신 분들 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2억 3억대부터 이 부분 이 부분 저가 아파트가 거래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고가 아파트 거래는 더 휑해지더라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?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신고가 2건 있었고요. 분양권 거래량 너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. 엄청난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. 그에 비해서 분양권 거래량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. 이때 보통 이 추운 시즌에 이때 입주가 많이 몰리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좀 이렇거든요. 근데 그런 분위기 없어요. 연말 특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 없죠. 네, 뒷부분은 간단하게 줄일게요. 요 전세 가격도, 매매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. 2년 전 대비해서, 불과 몇 달 전 대비해서 올랐니, 이런 이야기 들을 가치도 없더라. 그런 이야기 종종 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